그게 충격이 그대로 쿵쿵쿵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플래야 안 아픈 게 더 이상하다. 이런 목을 이제 코브라 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자목이다. 일자목. 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척추의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입니다. MRI로 알 수 없는 진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MRI를 찍었는데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 의심스러운 정도로 허리가 불편하다, 아프다, 꼼짝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육의 문제랑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세우고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허리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여지게 되는 부위이고, 이 명치 있는 데부터 복부 근육과 허벅지 근육, 이걸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근육량이 이제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거의 80% 근육이 거기에 이제 코어 근육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의도치 않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목 상태와 발 상태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MRI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주사 한 방 맞아볼까요? 이런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외부에서 허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꼭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척추에도 관절염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척추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자가 면역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척추뼈와 척추뼈를 이어주는 관절이 많이 이제 닿게 돼 가지고 마모가 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위에서 무게로 짓누를 때가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허리가 자주 아프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체중을 좀 빼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체중을 뺀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서 허리에 계속 힘을 많이 줘야지 되는 경우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허리를 잡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절과 관절이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허리가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아래 위쪽으로 계속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척추 관절에서 문제가 생겼다, 염증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내 척추 전체의 상태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체형의 상태를 확인해야지만 그 부위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픈 부위에 주사 한 대 탁 맞게 되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되고 어떤 날은 주사를 맞아도 별로 소용이 없고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PD님의 척추 상태를 보면은 등이 이렇게 돼 있고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펴져 있는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리가 많이 되죠. 왜 S자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걷거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스프링처럼 통통 튀도록 만들어 놨는데 짝대기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충격이 그대로 쿵쿵쿵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플래야 안 아픈 게 더 이상하다.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가지고 허리에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가 볼록해야지 돼요. 여기도 뭐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뭐가 생기고 원래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디스크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뼈도 약간 압박되어 있거든요. 눌려가지고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돌을 똑같은 모양을 계속 쌓아야지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찌그러져 버리니까 모양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목 상태도 C자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목을 이제 코브라 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휘었잖아요. 이게 지금 내 몸에 있어야 되는 S자인데 목에 있단 말이에요. 모양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덜 흔들리게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받쳐지는 것도 이제 힘이 덜 들어가게 되죠. 척추의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안 맞춰지거든요. 왜냐면 뼈 모양 자체도 이제 변해버렸고 하기 때문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인대가 강해져야지 되거든요. 척추와 척추 사이를 튼튼하게 이제 엮어주고 인대가 약해져 있는 상태를 다시 튼튼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인대 강화 주사 치료라고 하고요. 프롤로 주사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이게 통증을 없앨 때 쓰여지는 그런 프롤로 주사를 우리는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로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개선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NTR 프롤로 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좋다는 거꾸리 운동, 실제로는 안 좋나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거꾸리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좋다 하면은 더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한 5분에서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이용을 해서 허리 관절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오래 늘어났다 보면 인대가 또 손상이 됩니다. 거꾸로 한 번으로는 물론 그렇게 되진 않죠. 여러 번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허리에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긴 한데요. 당장 눌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겨주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요. 또 두 번째는 이 신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도움이지 이게 계속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는 거죠. 얼마나 치료받아야 되나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호전되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가, 치료를 이제 몇 번 하는가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이제 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허리와 동반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같이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목과 골반을 같이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고,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허리 자체의 문제는 뭐 심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MRI 찍어야 되는 정도 상태는 엑스레이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허리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목과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목 문제를 보면 그냥 일자목이에요. 단순 일자목. 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등뼈가 휘었잖아요. 이게 원래 일자여야지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휘어버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목의 문제가 그냥 단순 일자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지 돼요. 아무리 치료를 해서 인대 강화를 시킨다고 해도 나쁜 문제들을 계속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한번 꺾이면 잘 안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등 척추는요, 갈비뼈가 잡고 있거든요. 12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 뼈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꺾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모양을 계속 이제 지속적인 힘을 줘가지고 정상으로 다시 돌려놔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허리나 목보다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서 찾아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율신경실 조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척추의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계의 문제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허리는 골반과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한 세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뭐 이런 문제가 겹쳐져서 자율신경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척추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반드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이게 많이 아프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은 자율신경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과 자율신경계의 관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척추뼈의 문제가 또 허리 통증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마셔!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